2350을 찍는다면 그냥 뭐 거의 90% 이상을 그냥 다 채우고 가도 된다고. 삼성전자는 1.2배면 항상 승률이 거의 100%였다. 근데 지금 1.1.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표님은 투자를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네. 주식 좀 많이 사고 계신지랑, 그 다음에 좀 어떤 주식들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올해는? 주식을 어떻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요. 굉장히 3월 22일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고 봐요. 예, 금리 인상을 이번에 50을 할지 25를 할지에 대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눌림목을 줘서 새로 들어온 자금은 뭐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고요. 계속 빠질 때마다 야금 빠질 때마다. 예, 그렇게 사고요. 2400 밑에 기회를 주면 2400에서 2350, 이번에 2350까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2350을 찍는다면 그냥 뭐 거의 90% 이상을 그냥 다 채우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는 좀 개인들은 좀 어떤 주식 사야 할까요?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이고 네. 가장 답하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25년 동안에 98년부터 25년 동안에 7번밖에 안 빠졌다라고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네.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진 시장에서 네. 왜 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잃는가?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올랐는데. 네, 결론적으로 지수는 올랐어요. 네. 근데 돈을 번 사람은 잘 없죠. 왜일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금융에 아니면 투자에 의해서 젬병이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아시는 일화인데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가 14년 동안에 그죠? 연평균 29.2% 수익을 올렸어요. 그때 S&P 500이 연평균 14% 올라갔거든요. 연평균 29%나 올랐는데 마젤란 펀드의 가입자의 70%가 돈을 못 벌었다 했잖아요. 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잖아요. 심지어 피터 린치. 그것도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아니 그냥 가만히 맡겨놓고 있으면 되는데 피터 린치 책에 보면 1987년 블랙만데이 때 그때 전화가 막 쇄도하고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막 파는데 왜 파냐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펀드에서 나 돈을 찾겠다고 펀드를 환매를 하는 거예요. 그 환매를 하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 폭락장에 피터 린치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나는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30%가 확 밀렸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S&P 500이 35점 몇 프로 이렇게 밀렸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그 훌륭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또 올라가면 위에서 가입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쫓아다니는 이 포모. 그렇죠, 그렇죠. 한우에 달려가고 싶고 공포에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이 항상 이렇게 몰려다녀야 안전하다라는 우리 몸에 내재된 그 동물적 DNA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지면 밑에서 팔고 비쌀 때 쫓아 사고 그런 모습이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걸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량주를 위에서 비싸게 사고 밑에서는 한 번 더 경기 침체 오나 보다 해서 밑에서 손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까 마젤란 펀드 가입자들의 그 실수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수와 관련된 알겠어. 나도 밑에서 쌀 때 사고 위에 비쌀 때 팔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어라고 해놓고 시장의 핫한 테마주를 쫓아다녀요. 그 핫한 테마주를 쫓아다니다 보면 재작년에는 뭐 NFT, 뭐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얘기하고 난리였죠 아주. 2020년 코로나 때는 뭐 줌 비디오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막 위에서 사고 그런 스탁 피킹, 종목 선정이 너무 이렇게 종목 선정도 막 유행 타는 거 쫓아다니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량주 매매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식으로 이제 전환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걸 왜 사? 뭐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보면 그냥 삼성전자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였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량주를 혹시 우량주 사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뭐 6만 원, 5만 8천 원, 5만 6천 원 이럴 때도 뭐 계속 물타기 하시라는 거죠. 아니 재작년에 9만 원. 9만 원에 사셨을 때는 그때 뭐 제가 뭐 저희는 돈 안 받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됩니다. 뭐 정말 확실한 주식 아니면 팔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도 아니 주식은 장기 투자로 하는 거지 뭘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우상향 장기 차트. 그 마음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마음이었다면 예전에 9만 3천 원에 사셨던 8만 7천 원에서 사셨던 매달 월급 들어오는 걸로 내가 사야지 했으면 계속 사시라는 거죠. 사야지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우상향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테마주 쫓아다니는 거는 정말 내가 자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네, 그 부분에 자신 있을 때 하는 거고 내 주변에 10명 중에 이 테마주를 얘기했을 때 잘 모를 때 뭘 그런 걸 해? 그리고 시장에서는 분명히 딱 오르는 것 같은데 뭘 그런 거 해 하는 10명 중에 아직까지 한 2명밖에 안 산 것 같을 때 하는 거고요. 주변에서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량주는 쌀 때 좀 사고 비쌀 때 팔고 테마주는 이제 조심하자라면 근데 조금 뭔가 사야 되는 주식의 특징은 별로 언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 잘할 자신이 없으면 방금 1번 저는 1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우량 주식 하시고 우리 김 작가님이나 예전에 신사임님이나 이래 보면 전부 다 삼성전자 많이 사시더만요. 많이 사죠, 많이 그죠? 사죠. 예. 그렇게 부자들은 내가 지금 뭐 핫한 주식으로 뭐 200%, 300% 이런 거 안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부자들은 은행금리 대비해서 나는 뭐 삼성전자로 연 15%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웬만하면 시가총액 한 50위 이내에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삼성전자는 지금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6만 원대니까 초반대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전문가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비법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PBR 1.1에서 2.1, 평균 1.6. 근데 지금 1.1. 지금 6만 원이면 1.1. 가장 저점인 타이밍인 건가요, 거의? 그러니까요. 물론 작년에 5만 1,800원까지 갔었지만 작년에도 그 페드의 금리가 6%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5만 1,800원에 갔을 때 샀으면 이번에 6만 5천 원 갔었잖아요. 쌀 때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싼지 비싼지 여쭤보셨는데 삼성전자는 1.2배면 항상 승률이 거의 100%였다. 그럼 아까 테마주 언급해 주신 게 아마도 뭐 챗GPT, 2차 전지 물론 그 다음에 또 로봇 이쪽에서 이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챗GPT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 챗GPT 테마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금방 끝나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게 혁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혁신 기업을 쫓아갔을 때 큰 기업은 10배, 밑에 그 밸류체인에 있는 밑에 기업은 100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배만 하더라도 얼마인가요, 그죠? 그런데 쫓아가야 되는 테마가 있고, 쫓아가면 안 되는 테마가 있어요. 쫓아가야 되는 테마는 뭐냐면, 결국은 이 테마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테마인 건데, 그걸 쉽게, 그거는 나도 알아, 그죠?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판별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1980년도에는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혁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PC의 운용 체계는 윈도우고, 안에 CPU는 인텔이고, 근데 메모리는 보니까 뭐 20개 넘는 업체들이 뭐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뭐 난리별 했어요, 그죠? 치킨 게임이 일어났고 그런 PC 혁명이 있고 2007년 6월 달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애플의 아이폰. 아이폰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미국에서 뭐 야후부터 해서 아마존 등등 해가지고 닷컴 기업들 막 탄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쫓아가야 되는 테마인지 아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혁신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미국이 주도하는 혁신. 최근에 2차 전지는 누가 혁신을 주도했죠? 테슬라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애플이었잖아요. 그 전에 블랙베리도 나오고 했는데, 네. 뭐, 노키아에서 주도하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망했죠, 노키아가. 그래서 어떤 테마가 썼을 때,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건가? 챗GPT는 뭐죠? 미국이 주도하나요?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MS?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2, 13년부터 아마존 주가가 이제 빵 뜨고, 2014년부터 그 지루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빵 뜨는데, 클라우드 세계 1등 아마존, 2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주도해요. 그죠? 네네. 그러면 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들어가는 그 밸류 체인에 보면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밑에가 있고 지금 이 AI를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 옛날에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이 얘기하셨는 건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네.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우리가 딱 붙으면 한 100년을 편하게 먹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 빨리 편성을 못하면 되게 고생을 하게 되죠. 네. 그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아시아가 빨리 그게 못 쫓아가고 일본만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청나라와 일본, 한국에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산업혁명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AI예요. 그죠? 이 AI 속에 자율주행까지 포함되고 그 자율주행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테슬라고. 그죠? 네, 그런 밸류 체인의 밑에 있으면 사도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나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위기에 주가가 뭐 8배, 10배 이렇게 가는 이유도 미국이 주도하고 그 전기차에 플러스 자율주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혁신이 숨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챗GPT는 최소한 3년에서 거의 10년 가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건 괜찮다고 하신 거는 미국이 이제 먹으면 그게 글로벌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면 한국에서 1등은 글로벌 1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이버라든 카카오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챗GPT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도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챗GPT 관련주를 사라는 느낌으로 좀 별로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한 질문을 한 건지. 네,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래? 챗GPT가 또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이게 트렌드가 되고 테마가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테슬라가 전기차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겨우 뭐 꿀랑 뭐 다 팔았는데 뭐 1000대 팔았어. 그럼 의미 그러면 없죠. 그 1000대에서 소프트웨어 팔아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테슬라가 우리 2030년까지 한 2000만 대 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그래? 애플의 아이폰하고 맥북하고 그 아이워치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대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요? 쓰는 사람은 다 같이 쓰잖아요, 거의. 21억 대가 이용되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21억 개가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엄청난 서비스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한 사람이 아이폰 쓰면 여러 개 맥북도 같이 써버리니까. 쓰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21억 대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테슬라도 돌아오면 테슬라가 그렇게 자동차 대수를 뭐 가격을 인하하든 뭐 최근에 인하했다고 막 주가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뭐 120불 갔을 때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판매를 많이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 매출을 할 거니까 일단은 테슬라 차량 대수를 많이 팔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팔려면 테슬라 한 대에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죠. 테슬라 이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가 40%나 차지해 원가가. 그래? 그럼 배터리가 어디가 제일 잘하지? 한국이었네. 예, 그런 식으로 3, 4년 전에 우리나라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 BM하고 LNP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거의 100배 올랐어요.
예, 바닥 대비 거의 100배 올랐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챗GPT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그 밸류 체인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수혜를 볼 게 뭐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네? 그죠.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쫙 올라온 거잖아요. 연초 대비 뭐 50% 이상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 다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면서 움직이는 건가라고 봤을 때 그 거대한 AI가 시장이 이제 시작된 거에 대해서 펀더멘탈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GPU만 있으면 되나? 그렇죠. 반도체 메모리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막 지금 600만 명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20만 명이 이탈했더라고요. 많이 이탈했네요. 많이.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 케이스처럼 결국 위에서 많이 사셨는데 아예 아닌가 봐 하면서 그렇죠. 밑에서 파셨는데 그 전자를 가지고 계신 그 600만 명 분들은 이런 챗 GPT에 대한 생태계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니까 수혜 받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몇백 프로씩 오른 것들 있잖아요. 챗GPT 한국 국내 관련주들은 그런 종목은 이제 어차피 제 종목을 언급하진 않았으니까 좀 투자하는 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 챗GPT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있다. 실적이 막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시작했을 때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이러니까 맞아. 비슷해 보였잖아요. 맞아. 그때 한창 니콜라 측 이제 사신 분들인지 뭔지 몰라도 그 의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도 그때 간다. 제가 그때 2020년도에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서도 니콜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우리가 찐카 뻥카 했을 때 그 물론 니콜라를 뻥카라고 얘기했다고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마음 상하셔가지고 막 그때도 그런 댓글도 남기시긴 했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워서 이 니콜라가 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혁신을 주도를 하는 그 주도주를 사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은 주도를 하고, 이 1등을 2등이 빠르게 쫓아오잖아요. 예, 빠르게 쫓아오면서 1등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때는 2등으로 갈아타셔도 돼요. 근데 그때, 테슬라가 너무 올랐으니까 니콜라 사고, 최근에 뭐 루시드 사고,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 뭐 수혜주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주식들 막 올라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거 분석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거 일단은 그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일단은 제일 밑단에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first band라고 하잖아요. 예, 일단 1차 주문을 받는 그 first band에서 먼저 투자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